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경도TV 자주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의 마약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이 지금 너무나도 지금 유포되고 가정집까지 이제는 뭐 인터넷에서 구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집에까지 배달까지 한다고 합니다. 별의별 수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해외에서 마약을 들였는데 국세청이나 관선청 사람들도 이 마약 찾기가 정말 그야말로 전쟁이라고 합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가 신발 뒷장이 아니나 화장품에 넣지 않냐, 그 다음에 캔을 통조림을 들여오는데 그 통조림을 진짜 통조림처럼 만들었는데 뜯어보니까 그 안에 비닐종이에 마약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라함스도 똑같이 만들었겠죠. 자, 이렇게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한국으로 마약을 흘러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계속 나왔죠. 그리고 마약을 손대는 것이 이제는 10대, 20대까지 그 층수도 계층도 다양해지고 점점 더 나이가 작아지고 왔답니다. 어린 사람들도 이 마약에 손댄다는 거죠. 이거 오죽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마약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김여정이 약 한 20일간 이 격리시켜서 마약 치료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더 먼저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 중반부터 이 함경북도와 산골 지역, 양강도 함경북도 지역에는 양귀비죠. 이 아편꽃, 이거 뭐 백도라지라고 합니다. 북한 말로는 이제 이름을 아편이라는 말 안 붙어 백도라지라고 하는데 이 백도라지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편을 심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함경북도 저희 그 장인이 책임비서 할 때도 아편을 많이 심어가지고 여기서 헤로인을 추출하는데 그 아편 줍을 내가지고 아편 덩어리를 만들었다. 이것으로 헤로인을 만들죠. 그래서 해외에 수출하고 이걸 또 일본에 밀수하고 동남아시아 중국에 엄청나게 팔았는데 그때부터 북한이 외화벌이용으로 이걸 대량 생산했습니다. 이렇게 아편을 통해서 마약을 생산한 것과 함께 함흥에서는 대량으로 화학적 방법으로 실업봉 전 단계인 오름을 생산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95년, 96년 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오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 마약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이 간부들도 마약에 손을 대고 일반 주민들은 배고파서 마약에 손을 대고 또 몸이 병이 나서 아프니까 그 진통제용으로 약이 없다 보니까 이 마약을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부터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마약이 퍼져나갔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북한에는 마약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누구나 다 마약을 쉽게 접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 서민들은 배고프고 아프니까 마약을 조금씩, 그것도 뭐 마약이 없으니까 이런 뭐 실업봉이나 헤로인 이런 것이 없으니까 아편 덩어리를 조금씩 가지고 다니면서 먹던지, 그러다가 90년대 말부터 이 오름이라는 함흥화학공장에서 대량으로 화학적 방법으로 오름을 생산해서 이것을 중국에 내다 팔고 거기서 또 중국에서 가공해서 실업봉으로 가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던 것도 상당히 많았죠. 조선족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오고 그 뭐 몇백 킬로씩 중국에 공장을 만들어 놓고 북한의 실업봉 전 단계인 오름을 들여다가 그 마약을 들여다가 거기서 재가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던 것도 많아서 그것이 적발되고 체포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됐죠.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 가서 마약을 이 북한하고 손잡고 만들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서 총살된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북한에서도 소비하고 간부들도 소비하고 이게 마약을 접하고 했지만 그나마 동남아 중국을 비롯해서 많이 수출도 해서 돈벌이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몇 년 전에는 마약을 싣고 호주 앞바다를 지나가다가 그 무역선에 마약이 2톤이나 실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 히로뽕이라는 마약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공된 마약이 2톤. 2톤이면 대단하죠, 여러분. 그게 호주 경찰, 해양 경찰이 덮쳐가지고 몰수하고 배도 몰수한 적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도 그걸 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마약을 손대지 않은 간부들, 소민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손댄 것이 바로 김여정입니다. 김여정은 오래전부터 마약에 손댔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또다시 마약을 해서 김정은으로부터, 저 오빠죠, 호되게 질책을 받고 특히 마약을 구입하는데 김여정에게 마약을 가져다 준 간부들을 모두 체포하고 숙청하고 일부는 총살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여정에게 마약 감호처, 그러니까 격리해서 치료를 받으라고 영성에 있는 특각, 김정은이 별장이죠. 거기에 격리시켜서 약 20일에서 한 달 동안 마약 치료를 받고 나왔다는 소식을 북한에서 전해왔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마약을 한 번 손대면 떼지 못하는 거 저는 직접 제 친구가 여기 걸려서 18호 정치범 수용소까지 가서 3년 동안 혁명하러 간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간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서 마약을 끊으라고 김정일이 직접 지시해서 보냈는데 거기에 가서도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완전히 사회와 단절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서도 마약을 구하지 못하니까 병원에 있는 모르핀을 의사들을 매수해서 맞다가 또다시 그것이 김정일에게 제기돼서 크게 질책당하는 경우를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3년 동안 끌려와서도 마약을 퇴치 못하는데 김여정처럼 제 마음대로 최고 권력을 가진 김여정이 마약을 쉽게 끊겠습니까? 아마 김여정도 얼마 가지 않아 마약 때문에 정치 무대에서 사라질 것 같습니다.